자, 이제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지난 27회 때 결격 사유는 이제 그 정통 결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질문하고 섞어서 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통을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 결격의 효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결격 사유 효과는 일단 중개업에 진입하기 전이었잖아요. 전이라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은 개업공인인증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고요. 나아가 법인의 임원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결격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예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진입을 막고 있고요.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남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만약에 결격의 어느 하나에 빠졌다. 그러면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취죠. 사부, 결, 이양, 정이. 사부결이 이양정이. 결. 결격사유자는 필취. 그 다음 이제 소속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자가 됐잖아요. 이거 해고해야 되죠. 그럼 소속 보조원을 몇 달 내에 해고하라? 2개월. 2개월 내 해소를 하라 이랬어요. 그럼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결장 전 정확검영 임과밖에 중시거든요. 이게 이제 업무정지 사유인데 결장 전 결격자를 2월 내에 해소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사원 있죠?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법인이 2월 내에 해소 안 했다. 이때는 등록 취소예요. 법인의 결격이 이거는. 그래서 법인의 필취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한 후에는 결격사유자는 중개업을 떠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장치. 이것이 바로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드시고 이런 지문 개업공인인증서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공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OX. 네? X.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결격사유가 형벌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내면은 멈칫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개공이 퇴근하시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았어요. 피성년 후견인 내셨거든요. 3년 콩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죠? 등록만 취소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격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형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자. 먼저 첫 번째 제한능력자가 모두 결격이에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일단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사람 제한능력자인데 이들 모두 결격이에요. 근데 지금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원에 현재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정치산자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이거 금치산자로 돼 있죠 지금. 민법 개정하면서 2013년 7월 1일 날 시행됐는데 이 개정민법에서 부칙 규정에 그런 규정을 넣었죠. 종전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종전의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간주한다. 5년 동안.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죠. 그럼 미성년자의 주의할 점은 이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보조원 근무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 이자가 혼인했거든요. 성년 간주하죠. 근데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일 때로 보조원 근무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야는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죠? 문제 없고. 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야는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포인트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자가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되죠?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정치산자는 누구냐? 야는 추진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심신박약은 이게 심신할 때 이게 마음과 몸이 아니에요. 이 신은 정신할 때 신자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이거. 그래서 심신이 박약한 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첫 번째고,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즉 낭비벽이 있는 자예요. 낭비벽이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예요. 얘도 선고를 받은 자다. 그럼 낭비벽이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 한정치산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즉시 벗어나요. 이게. 자, 그럼 피성년 후기에는 누구냐? 얘는 그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는 사무처리 능력이, 얘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으로부터 성년 후경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역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야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 종료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러면 즉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한정 후경과 차이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느냐, 다소 부족하냐, 이 점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럼 금치산 자는 누구냐? 금치산 자는 야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예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이때 이 심신은 이거 마음심, 정신할 때 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실, 뭔지 알고, 상태 있잖아요. 원래 상태는 음식물이 상했다, 상태가 안 좋다, 이때 상태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모양상자에다가 그 다음 모양태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저거 심신상실의 상태 할 때 상태는 이 상자가 아니에요. 이 상자가 아니고 이 상자예요. 이게 늘상이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로서 선고받은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금치산 자는 피성년 후기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피한정 후기에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자가 역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치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는 취소 선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형식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치료받아 만약에 회복했다 하더라도 취소, 종료 심판 받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파산자, 경제적 무능력자죠. 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함을 못 미뤘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자다. 따라서 야가 결격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돼야 되죠. 이 복권이 로또 복권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해 금 1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입니다. 참고하시는데 자동 복권 제도가 있죠. 자동방으로 복권되는 거. 이건 뭐냐면 자동 복권 제도가 야가 파산 선고 받았는데 사기 파산이 아니었어요.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되면 시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했잖아요. 그럼 자동방 복권돼요. 사기 파산죄는 뭐냐면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면 복권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하면 자동방 복권되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잖아요. 책임을 면하는 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역시 복권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나갈 때 파산 때리면서 면책을 같이 신청하죠. 그럼 이제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자동 복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주의할 점은 신용불량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파산자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지금.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에요. 파산자가 결격입니다. 주의하시고. 그럼 이 4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응시 결격과의 관계를 따져봤어요. 시험을 못 보는 자는 2명이 있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먹고 3년 경과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몇 년? 5년을 경과되지 않은 자. 이 자가 시험을 봅니다. 그럼 우리 법의 태도가 우린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다면 다 봐라 이거죠. 그럼 이들 모두 시험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개업종사는 금지예요.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죠, 지금. 그래서 2사람을 제외한 시험 다 보되 합격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면 중개업종사 금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OX 알아두셔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개업종사는 금지입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수형자가 문제죠. 수형자, 형을 받은 자들, 이른바 전과자들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갔다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자,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수형자인데, 그럼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몇 년 결격? 면제하더라도 3년 결격이에요. 첫 번째 수형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였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다 버리면 유예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다음 세 번째 수형자가 이 법에 위반했어요. 공인인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는 3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죠. 수형자 3명이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수형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했는데,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이거 금고라는 것은 형법상의 형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형법상의 형의 종류가 9가지가 사형이 최상위, 다음에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 자격 상실형이 있고 자격 정지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구류형이 있고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 9가지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지더라. 그러니까 끊게 되면 여기서 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로 맞았다. 사형, 징역, 금고가 확정되면 모두 결격입니다. 다. 근데 사형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으니까 일단 결격 잡을 일이 없어요. 사형 집행해버렸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 하면 이건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대요. 근데 사형 지금 우리 집행 안 하고 있죠? 그럼 사형 선고 받은 자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그냥. 바로 결격이에요. 그럼 이제 징역 금고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그럼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징역 금고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거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금고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금고형이 조금 낮은 형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고형이 훨씬 무거워 보인다고 그랬죠? 진짜 나쁜 놈은 사각방에 딱 넣어놓고 냅둬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올 때쯤 되면 누구 돼 있다고요? 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은 이렇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낮은 형이지만 모두 자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 받아버리면 일해야 되네? 그죠? 뭐 정치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데 일단 이게 네 그래갖고 이제 푸십시오. 나는 영원히 삐져요. 그런 거는 영원히 삐집니다. 그런 거. 한 번 삐지면 내 별명이 삐지깽이요.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진 거 이제. 자, 그러면 집행을 종료했답니다. 집행이란 말이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육하는 거고, 이걸 끝낸 거예요? 그러면 몇 년 결격이다? 3년. 그래서 이제 집행 종료하는 사유가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죠? 그래서 만기 석방이 됐어요. 그럼 얘는 교화기간이 더 몇 년 필요하다? 3년입니다. 그럼 역시 3년을 연습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요. 야야 결격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1년, 2년, 3년이 결격이에요. 사는 동안 결격이고 만기 출소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 결격입니다. 그럼 총 결격이 몇 년? 6년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중간에 임시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연기를 못 마치고 나온다 그랬죠?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남은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이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에서 범죄를 더 이상 안 저지르고 무사히 경고했어요. 이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우리는 집행 종료하면 3년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이 결격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3년이 더 결격이 돼요. 이게. 그래서 가석방 받는 자를 따져보게 되면 징역 3년을 야가 선고받았는데 2년을 복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가석방이 된 겁니다. 그럼 야는 잔형기가 지금 1년이 남았죠. 요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요 1년이. 그럼 이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이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몇 년? 3년이 결격이에요.
그럼 지금 만기 석방된 자와 비교했을 때 총 결격기한은 같네요. 다만 사회로 복귀됐을 때 결격이 어떻게 잡히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 만년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일단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집행을 면제했대요.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면제했다라는 얘기인데,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바로 특별사명이라는 게 있죠. 이게 특사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권인데, 대통령이 만약에 특사를 했어요. 사람을 정하여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제 집행을 면제해버리는데, 그럼 특별사면제도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니 몇 년만 결격이다? 3년만. 그럼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보육한 상태에서 역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럼 얘는 잔형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3년만 더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문제를 푸실 때 꼭 명심하실 게, 가석방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자가 나왔잖아요. 얘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그냥 가석방 기한 더해져야 되니까. 근데 특별사면을 받고 3년 경과한 자 나왔잖아요. 얘는 무조건 벗어났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로서 일반 사면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정하죠.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인류를 다 사면하면서 효과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죠. 따라서 일반 사면을 받아버리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다 일반 사면한 적이 있어요. 도로통법 제몇주 위반자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하는데 일반 사면 받았다.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차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사면 제도는 바로 이런 제도예요.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특별자가 들어가서 더 좋은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자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일단은 구분을 해 놓으시는데, 다행히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다행히 시험에서는 직접 집행용료, 집행면제를 표현합니다. 그럼 집행용료는 3년, 집행면제 3년. 알아보시겠죠, 이거?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뜨면은 이 제도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요, 이거 말고 더 있죠.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죠. 최근에 와서 법률에 변경한 집행면제가 일어났어요.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범죄로 살던 사람들은 집행을 면제해버리죠. 그렇게 받으면 법률에 변경한 집행면제 받으면 역시 몇 년 결격이다? 3년 결격이고, 형에도 시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소멸시효, 형 소멸시효를 얘기하는데,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30년 동안이나 집행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하게 되면 이때는 형 시효라는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효로 면제받아도 집행 면제라고 나왔으니까 몇 년 결격이다? 3년이고요. 뭐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았는데 국내에서 면제받았다, 형을. 그럼 역시 면제라면 몇 년 지나면 돼요? 3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집행면제란 말이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특별사면을 받아 집행면제된 자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특별사면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면제제도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가 바로 이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수용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엄청 잘 물어보죠. 벌금도 더 잘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수용자에서는 아주 타깃인데,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의미를 몰라도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유예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예기한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정상을 판사가 참작해요. 참작을 하여 형 선고를 일단 해놓죠. 해놓고 그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키고, 이 유예기한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언도의 효력,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판사가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 형을 때릴 때 모든 정황 다 고려한다고 그랬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범죄를 우발적으로인지 계획적으로인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가 됐는데,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형을 선고해놓고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유예기한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형 선고가 이렇게 나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의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통상 2배로 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 뜻이라고 했어요. 너 징역 1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하여 이거 콩밥 먹이는 것을 2년 동안은 유예할 테니까 나가고 사과 치지 말아라 이 뜻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 기간 무사히 경감하면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격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인 요 기간만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3년 더해서 5년, 둘이 더하여 3년 해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없던 일로 하더라.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없던 일로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만 딱 기억해요. 그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받은 자예요. 결격기간 몇 년이에요?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습니다. 몇 년 결격이에요? 5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결격이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 전에는 집행유예 전 단계인 선고유예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도 결격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근데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 자체를 판사가 유예한 거예요. 집행유예는 선고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선고유예는 현재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선고유예 결격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용자로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하여 얼마 이상 받았다고요?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몇 년 결격? 3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이 아닌 타 법을 위반했어요.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다. 결격? 아니다. 나아가 우리 법 위반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그럼 폭행으로 벌금 받았거나 음주운전하다 벌금 받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럼 모두 결격이다 아니다? 주의해야 되죠. 따라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법이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라면 3년의 결격입니다. 이 점을 명심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주의하는데 여기서 이제 벌금과 관련해서 거기 30페이지에 6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액의 선고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액의 선고는 제외된다 그랬죠? 이거 기억나죠? 우리 법 50조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럼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벌금 받을 수 있죠? 징역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이 만약에 3년 이하 적금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했다. 그럼 개공은 3천만 원 이하예요? 맞죠? 그 다음에 보조원이 만약에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했다.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얘기죠. 다만 이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했다. 그럼 벌금형을 면하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공보조원 임원사원이 징역벌금 위반하면 개공은 벌금 맞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버렸습니다. 개공이. 이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행위로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결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점 기억을 꼭 해두시고. 다음 그 위에 5번 벌금형의 분리선고란 말 나와 있죠?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제가 지난 수란 때 이해를 드린 적이 있죠?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보수를 초과해 받은 거예요. 그럼 보수 초과 행위는 우리 법 위반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죠? 보수 초과는. 근데 이 개공이 사기까지 친 거예요. 그럼 사기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그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시에 재판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합범이란다. 그럼 경합범에 대해 처벌할 때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중환죄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환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거 징역으로 가서는 10년이 더 세죠? 여기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15년이죠. 벌금은 2천만 원이 더 세죠. 그러니까 2분의 가지고 나면 3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단 둘이 합쳤을 때 이걸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는 최고 11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합범에 대하여 이 판사가 이제 형을 때리는데 벌금형 때리게 된 거예요. 벌금형 때리는데 이게 퉁 쳐가지고 벌금 800만 원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은 결격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선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 분리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경우 이제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공인인근사법 위반 즉 보수초과행위로는 200만 원, 사기죄로는 600만 원 맞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야는 이 케이스에서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는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선고하라 이 얘기고. 자, 그럼 벌금에 대해서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그 위에 표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네 번째 덩어리로 들어왔는데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먼저 공인인근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야는 몇 년 결격? 3년 결격이고. 두 번째, 공인인근사의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럼 자격 정지 중 쉬셔야 되죠? 정지 중 결격이에요. 자격증 최고 6개월이죠? 다음 세 번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받은 자 몇 년 결격이다? 3년 결격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라고 했죠? 이거 결격이에요. 이건 이제 부연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러면 취소받으면 일단 3년 결격,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인 기업공인인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이 업무정지 처분의 처분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가 진하게 써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업무정지 위반행위 당시입니다.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사원이에요. 그자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그러면 5번만 부연 설명하면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A 법인인데 이 법인이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4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임원 갑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업무정지를 때릴 당시, 처분 당시 임원이 아니고. 이자는 사임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이에요. 등록 당연히 안 되고 보존 근무 당연히 안 됩니다. 종사 금지예요. 업무정지 효과가 그대로 미칩니다. 사유 발생된 임원이었냐. 근데 을이 계시는데 이자가 보조원이에요.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이 보조원이 나 보조원 그만할래. 사직을 했어요. 이자는 즉시 다른 데 가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도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원인자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 법이요. 결격 사유에서는 임원인자와 직원인자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거 소공이나 보존이 결격에 해당되면 이원례 해소하면 이거 업무정지예요 그냥. 근데 임원인자가 결격에 해당되는데 이원례 해소 안 했다. 필취예요.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임원인자에게는 그대로 미쳐요. 근데 직원인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법인 등록 안 되는 겁니다. 그게 5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아봤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거를 봐야 되죠. 이제 그 밑에 핵심 부분에 말이에요. 3번 있죠. 3번.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인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 등록 취소를 나면 몇 년 결격이라고요? 3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등록 취소를 잠깐 나열해 볼까요? 필취 사유가 있죠. 사법결의
이양정이. 사부 곁에 이양정량 둘이에요. 사부결이 이양정인데 이게 필치입니다. 이게 사망, 해산, 부정,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중으로 등록했을 때,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등록증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했을 때, 정, 업무정지 중 중개업무하였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을 하여 업무하겠을 때,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뭐예요 이거?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했을 때 이거예요. 임치사유가 있습니다. 11가지.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이게 임치사유예요.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2, 3, 6월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미가 뭐냐? 미달이. 등록기준 미달. 시, 임시 시설물 설치. 천막. 그 다음에 사무소 2개소 이상. 겸업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보증 미설정 업무개시.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을 때, 다음에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을 때, 다음에 6월 초과하는 무단휴업을 들어갔을 때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이 19가지 사유로 등록사하면 원래 결격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3번에 3가지는 제외시켰어요. 사망해산 제외됐죠? 미달 등록, 이거 등록기준 미달 제외됐죠?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시상했다. 이때는 등록 취소를 당하면 원래 3년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잡지 않겠다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사망해산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돌아가셨거든요? 등록 취소했거든요? 3년 결격 잡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금방 이해됐죠? 그럼 사망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다음 기준 미달 볼까요? 오늘 등록 기준 공부했어요. 법인.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수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사야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2 이상 공인사야 되고, 대표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받아야 되고, 건축물 대행 기재 업무를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기억나죠? 이 수많은 기준, 이걸 하나 미달한 거예요.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법인이 대표자 빼고 임원이 딱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공인인사가 딱 1명 있었어요. 근데 그자가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인인사 임원 1명 선임해야 되죠. 근데 못 구했어요, 공인인사를. 그래가지고 등록과정에서 계속 이거 채워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치 못했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해버렸어요, 이제. 근데 등록 취소한 다음날 마침 공인인사인 한민호를 골라가지고 임원 선임하는 거예요. 바로 등록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 기준 미달은 수많은 등록 기준이 미달될 수 있다. 어쩌다 보면.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기준만 갖추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3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것도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안 잡아요. 왜 그랬을까? 자, 계획공사가 파산 선고 받았어요. 파산자 됐습니다. 그럼 계공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등록 취소해야 되죠. 등록 취소를 했거든요. 그 후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요. 복권될 때까지 계속 결격이에요. 계공이 퇴근하시다 떨어지는 화분 맞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됐습니다. 등록 취소했죠? 3년 지나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그거 종료심판 30년 지나도 못 받았으면 여전히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잡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 되죠? 이걸 벗어나야 돼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3년을 잡지 않는다.
이게 요 두 가지는 결격 자체가 아니고요.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중소속, 이중등록 양도되어 했다가 등록 취소했다. 금지행했다가 등록 취소했다. 그럼 이건 오리지널 다 3년 결격입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이게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게 새로이 들어오면서 제가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그런 문제를 냈었죠. 지금은 전부 다 이걸 베껴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안 냅니다, 이제. 처음에 어떤 문제를 냈냐면 제가 다음 중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내가 가장 먼저 낸 문제였는데 지금 다 베껴내. 그러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라고 물었죠. 모의고사에. 1번.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된 경우. 2번.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3번.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4번. 공인인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5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라고 물어봤어요. 몇 번? 5번. 확실히 5번 맞아요? 4번 아닌가요? 네?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그죠? 1, 2, 3번이라는 분은 없죠? 1, 2, 3번이라고 보신 분은 아주 심각한 지경이 이른 거예요. 자격시험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력이 엄청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봤어요. 함정이 4번이었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오리지널 골라라 이 얘기예요. 등록 취소 3년 적용되는 거. 그럼 4번이 왜 정답이 아니냐면 공인인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으면요. 설문이 지금 등록 취소 후 3년을 물었잖아 지금. 이건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에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결격이 위한 등록 취소니까. 요거하고 요거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죠. 그럼 벌금형 선고 받아서 등록 취소 당해버리면 벌금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죠.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날짜로 잠깐 따져보면요. 이거 결격에서 날짜 계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16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거 날짜는. 날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저거 4번 왜 정답이 아니냐면요. 등록 취소 3년을 골라라 이 얘기예요.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5월 9일 날 벌금, 우리법 위반 벌금 받았어요. 300만 원 이상. 그러면 우리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으니까 3년 결격이죠.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럼 3년 더하면 2020년까지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5월 9일 날 벗어나느냐, 5월 8일 날 벗어나느냐, 5월 10일 날 벗어나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언제 벗어날 것 같아요? 10일, 9일, 8일. 9일을 가운데에 써놨죠, 제가. 여기서 벗어나요. 결격은요, 간단해요. 결격에서 기간계산은 기억해두세요. 문제 낸 날 답이다. 문제 낸 날이 벗어난 날이에요. 5월 9일 벗어난다는 얘기죠? 초일 산입이에요. 결격이 형기하고 나이기 때문에 초일 산입입니다, 다. 그러니까 문제 낸 날 벗어나는 거예요. 5월 8일까지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선고일로부터 3년이니까 5월 9일 날 벗어나요. 그리고 총 결격 기간 있죠? 요것만 더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그럼 2020년 5월 9일 날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한번 또 따져봐야지. 그럼 만약에 2003년으로 해볼까? 2003년 9월 29일 오후 11시에 출생을 한 자예요. 얘 언제 결격해서 벗어나요? 그럼 19년 일단 더하면
2022년이죠. 19년도 하면 내가 1990년대로 물어보려다가 계산 못 하실까봐 2000년대로 넘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럼 2022년 9월 29일 몇 시? 예? 영시서부터죠. 그죠? 자기가 태어난 날 성년돼요. 자기 생일에 성년됩니다. 생일 0시서부터. 오후 11시에 탄생해갖고 1시간 지났지만 하루 지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성년되는 겁니다. 이게 16회 지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결격에서는 기간 계산할 때 문제는 옛날 답이라는 거 일단 명심해 두시고 총 결격 기간만 더해버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왔으면 등록같이 이거 등록 취소해 줘야 되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2019년도 만약에 4월 28일 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등록 취소 3년을 이거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거로부터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록 취소를 언제 했는지 관계없이. 결격에 의한 등록 취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설문이 등록 취소 3년을 물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노가에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이에요. 근데 벌금형 선고받아 등록 취소하면 이때는 선고로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아주 인터넷 그때 아주 불났습니다, 이거. 왜 4번이 정답 아니냐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이 문제를 다 베껴내기 때문에 문제집은 물론 이 문제 있어요. 있는데 다 베껴내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안 냅니다. 이거 안 내고. 그래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이것을 결격에서 물어보면 그냥 알아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정처분 쪽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행정처분 쪽에서. 행정처분 쪽에서 18회 때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은 이거를 잘 안 내는데 어쨌든 이렇게 낸 거예요.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없게 된다. OX. X. 이걸 결격에서 물어보면 그냥 알아보시거든요.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거를 결격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 쪽, 등록 취소 쪽에서 물어봐요. 그럼 느닷없이 다음 지도감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내놓은 거. 그러면 딱 읽으면서 등록 취소는 당연히 3년이지.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모를까 봐? 5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사항에는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2번에 있는 내용이 있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등록 기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자를 위반한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이 결격이다. 일어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데 이건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처음 들으신 분은 아직 지금 이게 안 나왔는데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쉰 다음에 재등록을 들어가죠? 그럼 다시 등록한 기업공사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숨겨봤죠. 따라서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등록 취소를 업무이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이중 소속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중 소속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자가 1년을 쉰 거예요. 1년을 쉬었다가 재등록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는 3년 지나야 못 때리죠. 그러니까 이건 필치 사유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 여기서 등록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재등록관청에서. 그럼 야는 원래 등록 취소하면 3년 결격이지 않습니까? 3년 결격인데 요 3년에서 폐업기간 있죠? 요게 폐업기간이죠? 요게 이 폐업기간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폐업기간 1년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받았으니 야는 폐업기간 공제해야 되죠? 그럼 몇 년만? 2년만. 이것을 그래서 말로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재등록 기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결격이다. 알아보시겠어요? 2번이 그 내용 아니에요.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해버리면 폐업 기간 빼줍니다. 3년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1번은 이제 아십니다. 그냥 결격 여부 조회라고 돼 있는데, 등록관청, 기업공사 등이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결격 여부 조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소공 고용신고도 했다, 보조원 고용신고했다, 임원 사원 고용신고 들어갔다, 전부 다 결격 조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결격 사유였어요. 어렵죠? 마지막에 한 내용 어렵죠? 다행히 잘 안 물어봐요. 올해는 그러니까 정통으로 결격을 물어볼 거예요, 아마. 다음 중 결격 사유자를 모두 골라라. 다음 중 고용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다음 중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투표도 해야 되니까 이만할까요? 네.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록 관련한 서면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적법한 등록 신청에 대한 이를 거부할 수 없죠. 기속성. 2번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되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토지 매매를 중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유효죠. 효력요건이 아니니까. 3번 정답. 4번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다음에 5번 소속공사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이중속 금지니까. 2번 내려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관련한 서면으로 옳은 것은 특수법인 제외한다. 1번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로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OX. 어디가 틀린 거예요? 소유권 확보. 반드시 소유권 확보할 필요는 없죠. 2번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3명인 경우 그중 1명은 공인사야 한다. 맞았네요. 예. 그래서 2번 정답. 3번 자본금은 2억 원 이상해야 한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 이거 보증 설정 금액과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회사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고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도 없죠.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닐지라도 임원이라면 다 받아야 되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 특수법입니다.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 문제예요, 이거는. 1번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매매기간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맞죠? 네. 2번 지역협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1,000만 원 이상 설정하여 등록과세 신고해야 한다. 그죠? 야는 등록은 안 하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됩니다. 3번 지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할선 매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없죠. 특수법에는 경업범죄에 속한 업무 한 가지도 못하잖아요. 부수적으로 중개업만 허용했으니까. 4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를 한 명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등록 기준 배제했으니까. 5번 지문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OX, X. 공인사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정답 5번. 4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 신청 수수료는 분당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성남시 조례죠. 분당구 조례, 분당구는 조례 자체가 만들지 못해요. 행정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구 조례라는 건 없고요. 성남시 조례죠, 이거. 그래서 1번 X. 2번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신청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OX. 신고할 수 있다죠. 3번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등록과청은 신청인이 보증을 설정한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7일 내 등록증 교부 밑줄 쫙.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7일 내 등록증 주라는 얘기 없다겠어요. 등록을 통지한다. 그리고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일단 등록증을 지첩시 교부하죠. 이거.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부터 7일 내를 빼고 지체 없이 바꿔내면 딱 맞는 점이 돼버려요. 5번 내려갑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폐업 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인 자는 폐업 등록할 수 있죠? 예, 그래 틀렸네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안 되죠. 5번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등록 이력이 즉시 소멸한다. OX, X. 결격은 필요적 등록 취소가 맞죠? 하지만 결격에 해당됐다의 즉시 실효가 아니에요. 등록증 대여했다의 즉시 실효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됩니다. 단 사망해서는 즉시 실효예요. 이해해 두시고 2번님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관 보수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3번님은 개업공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중개업한 경우는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4번님은 소속공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맞죠?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다음에 5번 개업공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맞아요? 이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뭐야? 틀린 게 뭐예요? 몇 번이요? 1번이 틀렸나? 아, 1번이 틀렸구나. 예. 결격사에 해당됐다에 등록 이력을 소멸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6번 내려가죠. 결격사유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입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사 될 수 있으나 소속공사는 될 수 없다. 맞죠? 5. 공인인사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고 2번님은 건축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는 5년이 경고가 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건축법 위반 징역 2년 받았어요. 결격이 아니에요. 예? 아, 결격이 징역인데 벌금형에 대하여만 우리 법이냐 타 법이냐 따지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결격이고 2년 받았고 2년 받은 이 기간 동안 결격이고 다시 3년이니까 5년이죠? 맞았어요. 3번 질문 공인중개사법 위반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4년의 밑줄을 쫙 긋고 가는 거예요. 6년이 등록의 결격기간이다. 6년. X죠 그럼? 몇 년? 4년만. 4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 3년간은 등록은 물론 소속공사도 될 수 없다. 틀렸죠? 3년간이 틀렸어요. 복권될 때까지죠. 그렇게 돼야 돼요. 3년이 빠지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에 의한 등록 취소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상급의 문제예요, 이거는. 다음 5번 질문. 형법 위반 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 보육 후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자는 밑줄 쫙 긋고 3년이 경고하면 밑줄 긋고 보존을 종사할 수 있다. 종사할 수 있다. 밑줄 긋고 OX. X요. 따질 필요도 없죠. 가석방 후 3년은 무조건 결격이죠. 이 케이스에서 얘는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4년 지나야 됩니다. 4년 지나야 돼요. 2년 보육 후 가석방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4년 지나야 되죠. 6번 내려갑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 밑줄,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밑줄 쫙 긋고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다. 이게 체크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다음에 7번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공사법 위반 후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다. 맞아요? 결격이니까. 결격이죠. 우리 법 위반 징역, 다른 법 위반 징역 다 결격이에요.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이죠? 결격이죠. 그러므로 등록 취소해요. 투표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